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는데요. 일주일 사이 청주에서만 900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과태료 부과는 20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 정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에게 직접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취지가 무색하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을 직접 신고해봤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켜고 1분 간격으로 2번 촬영해 전송하고 관할구청에 가서 불법 주차 단속이 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소방시설 주변인지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 또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이거는 과태료 부과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신고 효력이 나타나려면 사진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 등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주정차 금지 표식을 설치해 놓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주차 금지 구역 기준인 5m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준비 부족이란 지적에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행안부 자체에서도 그런 준비 자체가 완벽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 같은 경우엔 또 예산이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한테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신고제를 하면서 도로 정비를 한다는 건 그건 여태까지 본인들의 업무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법 정신을 높이겠다며 의욕적으로 도입한 주민신고제. 현실에서는 정작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근무를 하다 무릎을 다친 20대 근로자가 퇴사 후 뒤늦게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고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평에 위치한 한 대기업 하청업체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29살 박모 씨는 지난해 12월 근무 중 무릎을 다쳤습니다. 2주 진단을 받고 회사 측에 치료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박 씨 때문에 포상금 지급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급자와 동료들의 따돌림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다친 게 죄인 것 마냥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또한 퇴사를 종용하는 말과 함께 상급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이 이루어졌고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박 씨는 퇴사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한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해가 있더라도 이것을 은폐시키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세금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업체 관계자는 다친 상태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고 따돌림 등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산재를 은폐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SK하이닉스와 한울타리 안에 있는 매그나치 반도체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가 이번 인수전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매그나치 반도체는 청주가 본사입니다. 지난 2004년 당시 하이닉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비메모리 부분을 매각해 탄생한 회사로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외국계 사모투자펀드, 상장도 미국 증시에 돼 있지만 SK하이닉스와 한울타리를 쓰고 건물 부지도 SK하이닉스 소유로 돼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에 팔린 매그나칩은 그 후 제대로 된 투자 없이 여러 차례 인력 구조 조정을 거치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현재 매그나칩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과 대만 업체 그리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그나칩 청주 공장의 직원 수는 1,800여 명으로 노조는 회사가 해외 자본에 팔릴 경우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자본이 인수할 경우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8인치 생산 설비를 자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정부가 천명한 비메모리 육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자본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쌍용 자동차에 학습교가 있다 보니까 기술 유출이나 고용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지역 노동계는 SK하이닉스가 매그나칩을 인수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매그나칩은 다음 달 초까지 인수 후보들의 실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SK하이닉스가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관 6명을 징계 처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소방관 1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5명은 견책 또는 감봉 등의 경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소방징계위원회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보류하다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가 급여를 더 받도록 서류를 꾸민 5급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신의 아내가 쉰 날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2달 동안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도록 도운 5급 공무원 A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부당 지급액의 3배인 260여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빛깔이 좋기로는 벚꽃보다 복숭아꽃과 사과꽃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참 아름답다는 얘기일 텐데요. 한 시인의 눈에는 열매보다 꽃이 더 좋았다던 복숭아꽃과 사과꽃 소식을 신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구를 막 지나온 봄바람이 계명산 자락에 붉은빛 수를 놓았습니다. 밀식을 피해 심은 나무지만 꽃 그림자는 화수원 전체를 아우릅니다. 햇볕을 더할수록 붉은색도 더해지는 복숭아꽃은 한때 나라꽃으로 삼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벚꽃보다도 색은 사실은 더 이쁘고요. 선명하고 보면 축제할 정도로 이뻐요. 아름답고 이뻐요. 보통은 복사꽃보다 일주일쯤 개화가 늦은 사과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꽃은 은은하고 깊이 있는 향기도 빼어납니다. 사과꽃은 흰색으로 시작해 꽃잎 끝은 사과 껍질 같은 붉은색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개화를 아는지 꿀벌은 채미를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매실꽃이 가장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자두, 복숭아, 배, 사과 이런 순으로 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사과꽃이라는 시에서 살면서 가졌던 꿈은 그리 큰 꿈이 아니었지요. 사과꽃같이 피어만 있어도 좋은 꿈이었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소박한 사과꽃의 꽃말에는 유혹과 결실이 함께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겠다며 무려 30년째 장학금을 후원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30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만 530여 명, 장학금은 무려 4억 원이 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반도체 모듈과 누전 차단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한 중소기업. 매년 충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체육 유망주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행이 이어진 게 어느덧 30년. 530여 명의 체육 유망주들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4억 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체육 분야가 우리 태인과 같은 중소 제조업체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태인 체육 장학금을 통해서 많은 꿈나무들이 성취를 하고 그리고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에도 충북을 포함해 전국의 26명의 체육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산악부터 양궁, 역도, 마라톤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도 다짐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와 이모경,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등 굵직한 체육 인사들도 매년 함께하며 후배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학금이 우리 어린 그리고 어려운 우리 선수들한테 잘 쓰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따뜻한 사랑 나눔이 체육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클러스터 용지가 없는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미분양 면적은 115만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 미분양 면적이 41%인 48만 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충북의 분양률은 29%로 전국 혁신도시 평균 분양률 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와 SK임업이 2019 가드닝 페스티벌 정원 전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임업은 무남 생태공원에 1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한편 2019 가드닝 페스티벌은 작가 정원 7개, 시민 정원 20개가 전시되며 다음 달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김수갑 총장을 비롯한 동문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9년 개원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517명의 졸업생 가운데 판사 1명과 검사 3명, 변호사 325명을 배출했습니다. 충주시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주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은 외식, 교육, 주유, 그리고 문화와 의료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만 대기업 유통매장과 유흥주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교향악단 브런치 콘서트가 오전 11시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함께하는 세상 진천장애인 복지관 걷기대회가 오전 10시 백곡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영화 증인 무료 상영이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북부 5에서 10mm, 남부 지역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1도 등 19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